그래서 민주당도 후보가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에 사실 추미애 나오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입장에서. 나올까요, 근데? 추미애는 그걸 생각하죠. 저렇게 날뛰는 것이 그치. 자기가 서울시장 하고 싶어서 저러는 겁니다. 왜냐면 추미애는 과거 노무현을 탄핵을 해가지고 삼보 1배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노 친문에서 추미애가 처음에 이렇게 싫어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불식시키기 위해서 추미애는 계속 오바를 하는 거예요. 네. 친문 대깨문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꿍꿍이는 서울시장입니다. 그러면 추미애 같은 사람 서울시장 후보 내면 사실 민주당 내에서 일부는 대깨문은 뭉치겠지만 추미애 이런 사람이 서울시를 맡아?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우리 후보 어떤 후보라도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보의 이렇게 상대성도 중요하고 민주당에 뭐 박주민이 박영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한다는데 저희는 그분들보다 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후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온 국민께서 서울과 부산 시민을 비롯한 온 국민께서 문재인 정권이 이 나라의 근본을 다 허물고 있고 이 나라를 망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이 인식을 제대로 해주시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반드시 심판하자 이 마음을 모아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저희가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 윤석열 총장 얘기하다가 그냥 지방선거까지 제가 그냥 불현듯 여쭤봤는데 말씀 아주 잘해주시는데 지금 걱정되는 거는 저는 말씀한 지 후보는 많다. 우리 편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밖에서 막 끌고 오려고 이념과 정체성도 다른 사람을 끌고 온다면 이거는 오히려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이념과 정체성의 문제를 이제 그 사람은 완전히 해부해가지고 이거를 여기 맞다 아니다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자민당을 보면요. 네. 걔들은 영어로 패치월 파티라고 그래서 좀 포괄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념의 스펙트럼이 좀 넓어요. 그런 정당이 오히려 뭐 일본의 특수성이 있지만 또 오랜 동안 집권하는 그런 강점이 있거든요. 근데 예컨대 그러면 지금 안철수라는 분이 이념과 정체성이 국민의힘과 맞느냐? 뭐 안철수 아직도 국민의힘과는 뭐 합당하거나 이럴 생각 없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안철수의 생각이 오늘 또 국회에서 뭐 한번 표출이 됐는데 네. 본인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최악의 정권은 끝내는 거. 최악의 정권은 최악의 정권을 정식시키는 거. 사실 불량 정권 정식시키는 게 급선무예요. 저도 그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뭐 미약하다 이럴 때 뭐 그보다 나은 후보가 있으면 방식은 어떻게 할지 우리 국민의힘으로 모셔와가지고 후보로 낼지 아니면 뭐 지금 한간에 거론되는 시민 후보 형태로 낼지 이런 거는 아마 내년 아마 1월이나 2월쯤 되면 윤곽이 나올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일단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우리가 동시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찾는데 그 후보가 이 정권을 끝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후보고 그 후보의 생각에 큰 골간이 국민의힘과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파의 이분들과의 생각이 거의 골간이 같다면 거부할 이유는 없다. 이게 개인 생각이에요.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는 반문 총동원하자. 예, 그런데 저는 예. 반문 연대 이런 거는 좀 표현은 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반문 연대라면 우리 스스로 왜소한 걸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왜소하지만 모아서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해보자 이런 거보다 대한민국이 지키자 뭐 이런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건 망해가는데 이 정권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근본 가치를 지키는 이런 가치지향적인 우리 후보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유 또 그냥 줄줄줄줄 말씀하셨는데 뭐 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네네네.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살리자는 건 같으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사람들이 모이면 예,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 말이죠.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지금 감사원장이 좀 제대로 맥을 짚었으니까 이것도 많이 응원해야 되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네. 오늘 민주당 대표 이낙연이 이 월성원전 1호기 압수수색 이거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 지명돼서 인사청문회 할 때 조국 가족을 검찰이 수사한 거하고 비슷하다 그러는데 이런 인식 수준으로 대통령 하시겠다는 게 정말 문제인데요. 조국 가족의 수사를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문재인이 검증 못 해가지고 그렇죠. 검증했으면 이거 안 내놨을 후보예요. 그 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언론이 검증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나오고 시민단체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데요. 수사를 하고 보니까
정말 범죄 혐의를 외울 수가 없을 정도로 조국 부부가 한 20개쯤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저께군요. 네. 이제 정경심에 대한 법정의 1심 이제 결심 공판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구형을 7년을 하고 벌금 9억 원을 구형을 했어요. 네. 거기에 검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검찰이 아직 있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가진 사람의 부정부패를 검찰이 용납을 하면 대한민국은 암흑으로 간다. 아, 권력이 검찰에 대해서 정치적 수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권력을 가진 사람의 범죄와 부패를 가리기 위한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권력을 온갖 갖고 특혜를 누리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법의 심판에 세우지 못하면 대한민국 법치주의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이 검찰의 이 똑같은 이 정신을